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고개를 드는 신흥국 위기론, 평화의 길에 오른 한반도 경제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낼 돌파구는 어디인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대담 더 인터뷰 10. 경제 증시 각 분야 주요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불안감이 당최 사그라들지를 않죠. 오늘도 장 마감 또 지수 떨어진 거 보고 우리는 또 왔는데요. 시장 또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내일을 위한 준비 또 이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하인환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하다 계속 밀리니까요. 이거 시장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빠지는, 물론 뭐 중간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자꾸 빠지는 지수를 보면서 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돼요. 그 이유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시장? 저는 지금 증시 하락이 한 이유가 연초랑은 저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초에 금리 상승 때문에 주가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쯤부터는 무역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폭락을 했고, 또 한 8월쯤부터는 환율 리스크, 즉 터키 같은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단일 변수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딱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떨어지냐, 그 대표적인 하나의 이유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무역 전쟁, 그리고 금리 상승, 그리고 중국의 뭐 따이궁 규제, 이런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우리 국 내부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은 몸살을 제대로 앓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뭐 거래대금도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국인도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도 많이 빠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구원투수로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참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폭락장이 지난주에 나왔던가요? 이거 매일매일 하락장을 경험하다 보니. 지난주까지 폭락장이 나왔었죠. 지난주까지 내내. 수목까지. 그때 폭락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연구원님께서 보고서를 내기를 구원투수 3명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라는 보고서를 내셨잖아요. 그 3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3명 정도를 좀 꼽아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연준 위원들, 그리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이렇게 좀 구원투수로 꼽아봤거든요. 근데 다만 좀 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구원투수들 때문에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맞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환율 보고서 이슈입니다. 무역 전쟁 좀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냐, 이런 게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까지는 주가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 연준만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무부까지 비판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을 하면서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 연설 같은 경우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이렇게 있을 예정이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이번에 오늘 금리 동결했잖아요. 사실 좀 인상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았었는데, 진짜 저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동결 예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니까 좀 증시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기대를 해봤지만, 오늘 또 무역 갈등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가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뭔가 뭐 나와줘도 뭐 시장은 또 빠지기 바쁘고 뭐 이러합니다.
금리 얘기를 하셔서요. 금리 네.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침부터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11개월 연속 네. 동결 상태로 놓여 있고 이런 와중에 미국은 연내 금리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분위기고 네. 만약에 우리 그대로고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지금 금리 격차가 1%포인트 나게 되는 네, 셈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거 사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열 자체가 길지가 않더라고요. 2000 닷컴 버블 때라고 볼 수 있죠.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기준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미국 금리가 150bp, 즉 1.5%포인트까지 높았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2005년부터 7년까지 이때는 100bp, 즉 지금 이제 예상하는 바와 같이 1% 포인트. 네, 포인트까지 확대된 경험이 있거든요. 저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진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가요? 그게 사실 제일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일단 먼저 그 이주열 총재께서 그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셨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네. 사실 상반기 때는 기준금리 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자금 유출 우려가 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또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재밌었던 거는 금리 차가 확대되는 구간에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지는 않았었고 좀 데이터를 보니까 네. 금리 차가 확대된 이후에 정점을 찍고 다시 축소되기 시작할 때 그때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희한한데요? 그때가 이제 기준금리 차가 줄어들 때 리스크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닷컴 네, 네. 버블, 금융위기. 네. 그리고 이제 또 단순히 금리 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금리 차가 나더라도 환율 때문에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예.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100bp까지 확대된다고 해서 당장 리스크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100bp 이상 차이가 날 때부터 좀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단순히 이거 금리 격차 100bp 요것만 가지고 뭐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의 변수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십시오. 네. 오늘 사실 뭐 지수가 이렇게 밀려난 건 또 다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일 텐데. 핵무기는 악재잖아요. 물론 이제 네. 해결은 안 됐지만 그동안 이렇게 시달리게 했으면 이제 무뎌질 법도 한데 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 전쟁이 사실 연초에는 다들 뭐 이 정도로 부각이 되겠냐라고 네.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unknown knowns라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실제로는 몰랐던 것들이 실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딱 무역 전쟁에 들어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연초까지만 해도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냐라고 했었지만 지금 이미 3차까지 관세 부과를 한 상황이어서 뭐 사실 정치적인 영역이어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뭐 미국 중간 선거 이런 요인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정책적인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들,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를 그래도 좀 찾으러 갈 때쯤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네, 네. 그 이전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나요? 예, 그 전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자체가 네.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가 워낙 좋아서 이제 그게 기업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경제 안 좋듯이 이제 기업 이익도 계속해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내적인 정치 이벤트도 있지만 네. 기업 이익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반도체 빼고 나면 진짜 뭐 소위 뭐 장사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좀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믿는 것이 반도체인데 네. 이 반도체가 꺾인다는 얘기에 또 네. 진짜 큰일 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반도체 업황은 정말 고점에서 피크 찍고 내려갈 거를 염두에 진짜 둬야 된다고 이 SK증권 쪽에서는 좀 뷰를 내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내년
뭐 상반기 때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하반기 때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다만 그 전에 계속 안 좋을 우려를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소식은 네, 네. 이미 내년 업황 우려에 대한 것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도 중요한 거죠. 예, 네. 밸류에이션- 매를 미리 맞은 거죠. 예,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PER 기준으로 지금 6.7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2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세상에. 예. 3배라는 숫자가 네. 일단 단순하게 들어도 굉장히 낮잖아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나 네.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인데 네. 사실 3분기까지만 네. 놓고 3분기 보면요. 실적도 굉장히 네, 좋았었고 네, 네. 네. 그럼에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는 내년 업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냉정하게 그냥 뭐 PR, 뭐 PBR 이런 수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길게 투자를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정말 매력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일 텐데 이게 또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것 또한 사실일 거예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미리 매질 맞았고 뭐 추가적인 급락까지는 안 나오지만 뭐 버텨준다. 예, 뭐 그렇다 치고 반도체 빼고는 뭘 봐야 돼요? 두 가지 좀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요새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스피가 오늘도 2,140포인트 선에서 마감한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대부분 업종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도주가 끌어올리고 소외되는 업종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업황이 좋은 업종도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빠진다. 근데 예. 거기서 이제 힌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뭐 이익 기대감 계속 좋았던 뭐 미디어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 기대감은 여전하거든요. 그런데도 시장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네. 오히려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미국 중간 선거에서 지금 그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 그리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세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에 저희 두 번의 사례를 겪었잖아요. 브렉시트 때 예상과 다르게 실제 브렉시트가 통과가 됐었고 진짜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당선됐던 네. 그런 케이스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공화당이 또 하원에서도 우세를 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정책이 인프라 투자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우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인 추진력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 인프라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한 가지 문제점은 미국 중심주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해외 기업들한테 수주를 기회를 잘 안 주죠? 네, 기회를 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자 심리 관점에서 좀 기회가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한번 저희가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이렇게 꼽아봐야 되겠어요. 미디어 엔터 네. 그리고 또 11월 중간 선거 그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또 인프라 쪽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하인환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습니다. 자꾸 뭐 시장 밀려나니까 아이고 재미없다 다 덮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내일도 금요일장도 함께 견디면서 한번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